박지영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그 경기도의회 우리 도의원을 거쳐서 대한수의사의 현재 정부 부회장, 그다음에 가동수의사의 회장님, 그다음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강사, 그다음에 현재 보라문물 농업원장님을 거쳐서 사실 뼛속까지 당신은 늘 32년을 가동수의사로 살아온 가공 분야의 큰 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또 사적으로는 우리 형님같이 보시고 항상 든든하게 우리 가동수의사를 이끌어 주시는, 또 저희도 작년에 사단법인이 됐지만 올해 저희가 1월 달에 가동수의사가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면서 저희 가축단염새 관련대학원은 뗄 수 없는 우리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도움을 주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장님을 모시고 일부를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장 송치용입니다. 세션 첫 번째 시간은요, PPT로 보시다시피 거점 소독시설 운영 현황 및 소모성 질병 포함 개선 방안을 송수진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교육분과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간략히 송수진 위원장님 양력을 소개해드릴게요. 97년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8년도부터 이천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경기도 사회적 기업 협의회 감사와 이천시 한국방역협회 위해생물 방제사 자격을 가지고 주식회사 에듀가든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이천 희망 하우징 사업 감사패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도 감사장을 받으시고 이천시에서는 표창장, 감사패, 이천시장상, 그리고 2022년도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으신 훌륭한 재원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송수진입니다. 자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송구합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았고요. 오늘은 업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실은 협회의 교육분과장으로서 거점 소독 시설에 관해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와 이 실제 그 운영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을지에 관해서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여기 교수님이나 교수님들 학교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실은 제가 정리한 부분은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은 저희 회사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거점 소독 시설을 처음 2019년부터 한 5년, 6년째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래서 실제와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아까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점 소독 시설이라고는 아마 다들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거점 소독 시설은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축산 차량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거점별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소독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어떤 축산 관계 시설에는 입구에 다 모살라기 농장이든 양동이든 다 이렇게 법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농장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축산 농장이나 축산 관계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축산 차량은 무조건 제일 처음 거점 소독 시설에서 먼저 1차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축산 시설을 갔을 때 2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 소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 관문이 거점 소독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거점 소독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소독이 정확하게
효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 발생을 막거나 아니면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에 관해서는 실제 AI나 주로 이제 매개체인 축산 차량을 통해서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금은 그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거점 소독 시설의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소독 필증을 발급받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 3월까지 해서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에 만약에 거점 소독 시설을 들리지 않거나 소독 필증을 발급받지 않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는 겉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거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뭐 예산뿐만 아니라 거점 소독 시설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농림축산번역본부에서는 이 거점 소독 시설이 소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소독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거점 현장에 나가보면 점검 오는 기간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이천시니까 이천시 축산과 지자체 축산과에서도 오고요. 도에서도 나오고 번역본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축산식품부에서도 가끔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점 소독 시설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어떤 관련한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거점 소독 시설이 다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지역별로는 아마 194개 정도 아마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등록은 194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고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만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제가 어제 날짜로 확인했을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185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떤 거점 소독 시설이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보면. 그래서 카이스트 국가가축방역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의 위치, 운영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항상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천 같은 경우는 거점 소독 시설이 3개가 있지만 한 군데는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운영을 연중 상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2군데는 이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만 2군데는 임시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축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고 있는 농장 근처에 어떤 거점 소독 시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을 열고 있는지 24시가 아닌 데도 있거든요. 대부분 새벽 시간에 차량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새벽하고 오전에만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에 사진 보시면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예전에는 다 길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그 개발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조사하면서 표준 매뉴얼 만들어서 실제 거점 소독 시설은 설치한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외형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저렇게 동일하게 터널형으로 많이 그래서 앞뒤 밀폐되어 있고 터널형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농기술센터 모두 이렇게 저런 비슷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용인시 평택시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통 이렇게 문 갭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이제 커다란 사료차가 보통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사무실에서 그 소독하는 공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거점 소독 시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산 차량에 관해서 외부, 내부가 소독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소독하는 과정은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는 약품은 다를 수 있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 인식 번호부터 그 다음에 차 외부에 세척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 그 다음 마지막에 차량 내부 소독, 그리고 마지막에 소독 필증 발급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자세하게 먼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진입을 하게 되면 안에 사무실에 있는 이제 종사자분들은 그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가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순히 차량을 진입하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이게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차는 안 뜰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초산 차량은 항상 동일한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차가 왔다라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그 소독필증을 수기로 발급할 때는 차량 번호부터 손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실제 저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그 차량에 대한 차 번호, 기본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그 차량 진입하는 차량 인식기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두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그 개폐문이 이제 자동적으로 바닥에 이거를 자동 센서가 있어서 차량이 저희 그 속도 위반하면 스키는 것처럼 바닥에 차단 인식하는 데가 있어서 그 인식기를 통해서 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바가 열리면서 출입문이 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 출입문 자체가 봄, 여름, 가을에는 별 이상이 없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낮은 온도가 겨울철에는 이제 추위 때문에 안의 온도하고 이 바깥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저 개폐문이 성에가 끼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이 개폐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달에 여러 번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가다가 출입문에 저렇게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저기 왼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의 세로기가 있는데요. 실제 차가 들어가게 되면 차 바깥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특히나 이제 차량하고 바퀴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 세로기 통해서는 저기는 세척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거든요. 세척수 통해서 이제 차량하고 바퀴를 세척을 해서 바퀴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들이 저기 밑에 있는 곳으로 떨어져서 필수 처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에 관해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되고요. 실제 저희가 겨울철에 AI가 발생하거나 이런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세룡기 한 번만 거쳐서는 차량 외부가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세룡기를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을 때 그 종사자분들이 부무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물로 외관을 한 번 더 세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희 한참 AI 많이 도용원수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바깥에서 차량 외부를 1차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특히나 그 유해물질들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그래서 그 종사자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중앙 제어판에 다 자동 시스템이 뜨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전산이라는 부분들이 기기가 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전산적인 이제 오류가 생겨서 간혹 가다가 오류가 생기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차량이 들어가서 이제 차량 부무 소독과 자외선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는 이제 자외선 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은 되어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소독약품 자체가 이제 액체잖아요. 그리고 온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자외선 램프가 뭐 옆에 하단 다 상하 부분 되어 있긴 하지만 습기 문제로 인해서 자외선 램프가 고장이 나거나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무 소독과 자외선 소독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이렇게 차 외부가 지금 소독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건데 이때 실제 차 안에서는 최초 차가 도착을 하면 차 바깥에 외부 소독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그 안에 공간을 살균하기 위해서 자외선 램프를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보시는 과정 중에서 차 바깥이 부무 소독이 되는 사이에 저 공간 살균기를 통해서 차량 내부, 운전자 석도 같이 살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공간 살균기 자체가 조수석 한 군데 밖에는 좀 비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실은 이제 차가 들어오면 차 외부는 뭐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해서 다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차에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 농장에 도착하면 내려야 되잖아요.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 내부 운전자석, 조수자석이 가장 발판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데 실제 내부에 뭔가 소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현장에서는 살균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프레이용으로 나와 있는 액체 소독약품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운전자분들은 거기가 그 차량 내부가 본인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오랜 시간 차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스프레이 형식으로, 분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소독약품을 뿌리는 거에 관해서 가장 많이 거부 반응이 있고 실제 이렇게 AI가 아주 심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안에 뿌려지는 거에 관해서 거부 반응이 높아서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랑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이제 외부 세척을 계속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분은 내려오면 차가 이제 소독되는 사이에 운전자분의 이제 신발이나 아니면 겉에를 다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렇게 신발 자동 세척기가 되어 있어서 올라서면 자동으로 신발 하부에 있는 이제 유기물질들 떨어지고 그다음에 밑 바탕 이제 그 신발 바탕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자외선 소독 같이 해서 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아마 오른쪽에 대인 살균기 보시면 농장 앞에 있는 대인 살균기하고 달리 거점에 있는 거는 전체 살균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저렇게 한쪽으로만 노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릎 아래쪽으로만 대부분 소독이 되어 있어서 물론 자외선과 살균기 다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여기는 하루에 운전자분들이 거의 차가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한 200대 정도가 들어오면 200명의 사람이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차는 이제 선언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상관없지만 운전자분들이 저기 200명이 이제 다 신발 자동 세척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기물질 이런 것 때문에 노즐이나 이런 게 막히고 실제 소독약품이 잘 나오지 않는 취약한 부분이 가장 많이 대인 살균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매일매일 청소를 하려고 하지만 청소하는 거는 거의 끝날 때쯤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미 200명이 되는 이제 운전자가 거의 하루 8시간 통해서 이제 여기를 다 거쳐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독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소독 필증을 발급을 받는데 실제 소독 필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문제점은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한 농장에 갈 때 한 농장의 소독 필증 한 장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운전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농장을 두 군데가 갈 때가 있어요. 사료회사에서 나와서 내가 사료를 싣고 A 농장을 갔다가 B 농장을 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하고 A 농장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거점 소독에 가서 그 다음에 B 농장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그 시간적인 이런 단축이나 번거로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대부분 최종 목적지를 말할 때 두 번째 농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소독을 하고 A 농장은 그냥 갔다가 B 농장에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점 소독 시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가 생기거든요. 소독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보통 소독 시설 거점 소독 시설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어느 농장에서 어느 농장 가는지 어느 사료 회사인지 이게 보면은 대부분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요. 예전에 저희가 갖고 이 A라는 차는 항상 A 농장을 갔었는데 오늘따라 B 농장 거를 끊게 되면 확인을 해요. 정말로 거기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소독필증 발급하는 부분이 물론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조금은 여기서 좀 관리 소홀이 생기게 되면 소독필증 발급하는 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독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소독하는 과정에 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 조금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지자체에서 직접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왜냐면 이제 직접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계약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종사자를 고용을 해서 그 모든 농무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위탁, 입찰을 통해서 외부의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업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가축장병 생기기 전,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이 생기기 전에는 소독회사의 업무였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회사가 이 거점 소독 시설이나 일반 저희 건물에 관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이 생기면서 이 거점 소독 시설은 처음에는 입찰 나올 때도 소독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2년, 3년째 돼서는 거의 그래도 한 7, 80%는 축산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한 3, 40%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한 60% 정도는 소독과 축산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이제 보통 입찰이 나오게 되는데, 영역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제 1년에 한 거점 소독이 1년을 이제 놓고 보면은 거의 입찰이 한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이라는 게 되게 여러 좀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낙찰이 되는 구조이다 방식이다 보니까 낙찰 받는 회사는 항상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올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그 입찰하고 낙찰받은 회사들이거든요. 아마 지역별로 한 개씩 혹은 지역에 뭐 2개 정도 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낙찰받은 회사가 다 다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독도 있고 소독 축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축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찰 받을 때마다 새로운 회사들 낙찰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점에 대해서 처음인 회사도 있고요. 내가 파주에 있는 거점을 운영해봤는데 여기 뭐 용인에 있는 거점은 처음인 데도 있고, 왜냐면 지역마다 그 지역 위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의 이슈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평택이나 아니면 저기 경기 북부 쪽이나 경기 이남 쪽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런 질병 이슈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농장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액적으로 낙찰을 돼서 낙찰받은 회사가 거점을 운영했을 때 조금 거점을 예전에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운영해본다 그러면 실제 운영할 때 있어서 지자체 축산과하고 많이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2, 3년이 흘러서 많이들 정립은 조금은 돼가고 있긴 한데 소독업과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은 분명히 해당하는 법령이나 소관 구조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점 소독 시설에 관해서 물론 다른 또 가축방역 방제에 관해서 위탁업체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축방역위생 관리업으로 해서 구분이 돼서 전문적인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된 예산인데요. 이거는 꼭 농림축산 이런 거점 소독 시설에 관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해서 예산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 문제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거점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천에서도 처음에 거점 소독시설 지을 때 특히 용인이나 근처에 있는 지역 거를 보고서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구조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지을 때 어떤 비용은 어떤 산출력에 의해서 딱 나오는 거지만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겨울철 동파 때문에 거기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지 보수 비용을 딱 1년에 얼마 예산을 갖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을 다 썼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급한 게 고장이 나도 어떤 질병이 발생해도 그 시설을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유지 보수가 어려운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요. 예산이 시설에 관한 예산도 있긴 하지만 거기를 이제 운영하는 위탁업체 그리고 이제 종사자분들의 임금이 실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급여가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거점 소독 시설이나 다른 방제 부분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 농업 종사자 따로 저희가 없잖아요. 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작업반장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이나 다른 부분은 다 그 용역 인력에 대한 그 품셈이 다 되어 있는데 방역은 현재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단순 농업 종사자로 해서 농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 농업 종사자는 현재 임금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86,000원이에요. 근데 시급으로 따지면 한 17,000원 정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실제 이제 예산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낙찰률로 따지면 9,400원을 받아요. 9,400원 하면 최저임금 이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안 되죠. 그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딱 최저임금 맞춰서 주게끔은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종사자분들은 다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조금 열애되어 있으시고 각 지역마다 거점소득시설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령자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실제 이제 가축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득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맞춰지려고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임금에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그 지역 어느 면이라고 하면 그 면에서 뭐 1, 20분 안에 출근을 하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또 출근 시간이 거의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아침 4시 해서 저녁 뭐 6시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멀리서도 올 수 없어요. 딱 그 지역 그 해당하는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짜여있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이 자료 하면서 7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알려달라. 뭐 이름까지 이런 건 저희가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한 7개 거점에 한 60분 정도가 한 거점에 거의 8분 이렇게 2교대로 돌아가잖아요. 주 52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그러면 한 55명 정도가 이렇게 거점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안에 60대 중반 이상이 82%고요. 40, 50대가 18% 정도로 해서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특히나 어느 업종 상관없이 다 근로자 안전보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근로하시는 분 연령이 높은 부분뿐만 고령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고령이신 분들이 이 시설을 고쳐가면서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이제 다양한 가축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거점소득시설을 거쳐간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점소득시설 사용하는 약품들이 거의 한 종류로 지정이 돼 있어요. 한 종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허가를 받고 효능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99.9% 아니면 95% 이상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약품들이긴 하지만 실제 이게 발병이 AI가 고병원성에 발병했느냐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냐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부제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 약품을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차가 양기차나 양분차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별로 약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겨울철에 효과가 높은 약품을 선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거점 같은 경우는 약품 농도를 기준치에 맞춰서 pH 3.0 이렇게 조금 높여요. 평상시하고 발생했을 때하고 농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1차적으로 세력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차량 세척을 더 먼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질병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특이점들을 반영을 한 어떤 거점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진행하시는 위탁받은 업체들 혹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의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표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위탁 업체에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와 추상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똑같은 거점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를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제 아까 이제 소독 가축 방역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이제 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면을 다 소지하고 있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하는 그 업무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청소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초면제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닭진드기 방제든 아니면 농장 축적물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연구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거점소독 시설에 소독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축방역 위생 관리 업체가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 영역을 나누고 그 전문 영역에 맞춰서 거점이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조금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부분인데요. 뭐 예산을 그렇다고 무한정 아니면 뭐 우리 쪽 예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설 보강을, 시설 유지 보수비 혹은
부분 그리고 종사자 양질의 종사자의 근무자를 어떤 뽑기 위한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나 예산만 책정한다고 해서 양질의 근무자가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거점 소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위탁 업체에 대표가 매일 가서 거기에 상주를 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거기를 운영하는 거는 거점 소독 시설에 일하고 있는 딱 그 종사자 분들이에요. 근데 현재 저희가 거점 의무 교육 1년에 한 번 받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현재까지 법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거점 소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거기서 기계적으로 뭔가 작동을 하거나 기계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가축 방역이 어떤 업무이고 거점 소독 시설이 어떤 거고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점 소독 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고 이 부분을 이수한 분들이 거점 소독 시설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과정 안에는 거점 소독 시설 실제 소독에 관한 교육과정 내용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살균제 사용하는 그 화학약품에 관한 부분까지 안전보건 내용이 조금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렇게 거점 소독 시설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반드시 그 설치와 그 약품에 관해서 소독 유효성 평가를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유효성 평가 부분이 계속 매년마다 지켜지고 있는지는 실은 저는 검증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거점 소독 시설이 어떤 효능이 유지가 되고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거점 소독 시설이 운영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거점 소독 시설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상에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고 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